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제 냉전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냉전을 꼭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전 세계는 러시아, 소련과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의 대립이라고, 체제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주의 이제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와의 양 진영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는 해방을 했지만 순탄치가 않았죠. 그쵸?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보면. 그쵸?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체제, 이념이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결국에는,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이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이제 각각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한에서의 이제 단독 선거인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일어난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배워볼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교과서 여러분들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반민특위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당시 친일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백성들이 더 힘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내용이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좀 영상도 보고 막 할 건데 시간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어. 잘 되면 6.25까지도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루는 교과서 내용은 몇 페이지 내용을 다루는 거냐면 78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제주 4.3 사건하고 그다음에 80페이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민특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꽤 길어요.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영상 한번 좀 잘 봐보세요. 영상 보고 다시 선생님 오겠습니다.
slipping through my hands. I fall into the sea like the air I built on the sand. I've been thinking about the days when we had no money. The photograph of you, well, it still seems funny. Gotta get back to the promised land. So don't walk away, love. There's never enough that could make me crash on the broken glass. Let the storm rage. I'll die on the waves, but I will not rest while love lies dead in the water. Dead in the water. In the water. Dead in the water. And I'm waiting for the calm as the storm's getting under my skin. I'm trying to fix the hole in my head when the rain gets in. It's dripping in my ear and it don't sound funny. Gonna take it out when I get some money. Trying to get it back to the promised land. So don't. When I was a child, I heard voices. Some would sing and some would scream. You soon find you have few choices. I learned the voices died with me. When I was a child, I'd sit for hours staring into open flame. Something in it had a power that barely tear my eyes away. All you have is your fire and the place you need to reach.
When I was a man, I thought it ended. When I knew love's perfect ache, but my peace is always dependent on all the ashes in my way. All you have is your fire and the place you need to reach. Don't you ever tame your demon, but always keep 'em on a leash.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1948년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은 사실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자의 약간 반공이 굉장히 강조되는 우리가 그쵸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오랜 세월을 겪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상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재조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 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배울 텐데,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 4.3 사건은 아직까지도 성인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1948년 4월 3일 날 이제 무장 봉기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해 한 11월까지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그 시작은 그 이전 해죠. 1947년 3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 그쵸 3.1절 기념대회에 이제 그 다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찰에 의해서 다쳤는데 경찰이 이것을 외면하게 되니까 많은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중들이 좀 이렇게 격양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경찰이 그들에게 총을 발사하죠. 그래서 6명이 죽고 다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부터 이제 사실상 이 제주도 사람들의 이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한 이제 그 백성들이 제주도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제주도민을 더욱더 탄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제주도에서는 95%에 달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것을 사과를 요구하고 뭔가 발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총
총파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주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떠한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자 당시는 미군정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생각하기에 이 제주도는 좌파, 한마디로 사회주의자가 장악한 땅, 붉은 땅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총파업을 그죠? 탄압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3월 1일부터 시작된 그 이제 이런 모양새가 거의 1년 동안 한 2,500명을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파업에 관련된 사람 누가 주도했는지를 이제 묻기 위해서 2,500명 정도를 수감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무진 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민과 이 미군정 사이에는 골이 깊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4월 3일 날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남조선 노동당은 당시 남쪽에 있는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로 이제 무장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한만의 총선거 반대한다. 미군 물러가라. 이제 이런 식의 구호를 내걸고 무장봉기를 하는데 당시는 이제 총선거가 있기 딱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군 측에서도 그쵸 이들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이제 진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달 후에 총선거에서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무장 봉기로 인해서 결국엔 2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 200명의 이때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2명이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98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때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선거가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제주도는 과잉 진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 11월 중순이 되면 이들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작전까지 벌이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관련이 없는 그냥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사실 사건이 있는데요. 같은 해에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여순 사건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 4.3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들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여기 그 영상에서도 응원 경찰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육지의 경찰들이 제주도에 투입이 되는데 여수에 있는 이제 군 부대에게 당시 제주도 이 진압을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군인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이들을 진압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여수 군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군인들이 그것에 반발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강력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일제에 맞서 싸우던 독립운동가를 최소한 수백 명을 잡아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친일경찰 노덕술입니다. 해방 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출범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에 체포됐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일제에 군용 항공기를 헌납한 박흥식도 조선 왕족임에도 일본 귀족이 된 이기용도 반민특위에 붙잡혀갔지만 금세 풀려났습니다. 오늘은 64주년 현충일인 동시에 공교롭게도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70년 전 오늘 반민특위를 사실상 해체시켰고 이후에 실제로 처벌을 받은 친일파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일부 정치 세력이 날려버린 날이 바로 70년 전의 오늘입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70년 전엔 반민특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엔 당시 전국에서 보낸 친일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또 각종 증거들 최소 수만 건이 모였습니다. 반민특위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친일파를 체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오늘인 1949년 6월 6일 친일경찰 수십 명이 이곳을 습격했습니다. 오전 8시 당시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등 경찰 50여 명이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틀 전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친일 행위로 반민특위에 체포된 것에 반발하면서입니다. 질질 끌려 청사 뒤뜰에 가보니 이미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이 끌리어 얹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위 사무실 내 총무과에는 친일 행적이 담긴 문서들이 쌓여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재호 조사관은 목포에서만 고발장 6천 통이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문서들을 모두 찢거나 불태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반민특위는 그 사실상 기능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들어와서 이 흔적부터 없애버린 거예요. 친일의 증거가 사라지면서 체포된 친일파들이 줄줄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광복 후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 간부의 80%는 일제에 부역한 친일 경찰로 채워졌습니다. 경찰 조직을 장악한 친일 경찰들은 자신들을 향할지도 모를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반민특위 흔들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서울에 이어 강원과 충북 등 지역 조사부가 잇따라 공격받았고 그 사이 반민특위 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월 6일이 이제 어쨌건 시작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확실 사건이나 아니면 백번 핑거 암살 음모 사건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기습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 만에 반민특위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반민특위의 출범 당시에 반드시 단죄해야 할 친일파 1순위로 많은 사람들은 친일경찰 노덕수를 꼽았습니다. 반민특위는 실제로 그를 붙잡았는데 노덕수의 체포는 되레 반민특위 습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이 체포된 이후에 석방을 지시했는데 이런 내용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노덕술 등 다양한 친일 경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은 반민특위 주요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49년 1월 25일 붙잡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의 석방을 챙깁니다. 체포 사흘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덕술은 치안 기술자로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또 2월엔 노덕술을 반민특위 사무실에 가뒀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불법 조사관과 지휘자를 체포해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다른 기록엔 대통령이 직접 반민법 해당자를 비밀 조사하고 선처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민특위 시작부터 민심을 흩어놓고 손해만 생길 뿐이라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던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습격 사건 직후인 8일 AP와 인터뷰에서 내가 특위 경찰대 해산을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와 이승만 대통령의 6월 총공세에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하게 힘을 잃었습니다. 응당한 그런 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이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이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죠. 이는 나치 협력자를 처벌한 유럽 국가들과 대비됩니다. 프랑스는 사형 선고를 6천 건 이상 내렸는데 이 중에서 700건 넘게 실제 집행했습니다. 강제 노동과 징역형을 3만 5천 건, 부역죄도 4만 6천 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70년 전 오늘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역사는 가해자들에게 관대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반민특위 사람들은 되레 빨갱이로 몰려서 음지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광우 선생 등 독립운동가 최소 수십 명을 잡아 잔인하게 고문한 친일 경찰 하판락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하판락은 1년도 안 돼 풀려났고 재산도 크게 모아 정계까지 진출했습니다. 반면 이광우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숨어 살았습니다. 차마 내가 독립운동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바보 같은 놈아. 네 친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갔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뚱뚱거리고 국회의원하고 뭐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했노? 네 몸이 왜 그런데 왜 다리를 저는데? 니는 바보야. 그런 비아냥과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의 자손들은 수십 년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난데없이 빨갱이로 몰면섭니다. 신원 증명서가 있어요. 관에서 발급하는
그 당시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연좌제에 걸려 있어요. 내가 그걸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독립운동을 인정받은 건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친일파가 씌운 빨갱이 집안의 굴레는 남았습니다. 이 속을 받으면서 스스로 연좌제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한테 고지한 사실도 없고 그 뒤에도 계속 우리 피해자들은 음지에 숨어 살아왔어요. 반민특위 특경대원 김만철 선생의 손녀는 할아버지 생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명을 써서 후손들에게 그게 해가 미칠까봐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JTBC 유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민특위와 관련된 영상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본 영상은 2019년도의 JTBC 이제 뉴스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서는 이제 반민특위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해로는 이제 72주년이 되는 거죠. 1949년도에 있었던 이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있었던 이제 사건이 이제 반민특위 사건, 그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잘 이제 보고 이해했으면 알 수 있었겠지만 6월 6일 날 결국에는 이제 반민특위 이 사무실이 습격이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조사 문서 이렇게 다 증거인데 이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반민특위를 통해서 친일파 청산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면죄부를 받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모습, 오히려 또 이 반민특위에 관련됐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빨갱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오히려 굉장히 숨어 지내야만 하는 정말 역사가 정말 잘못된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처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의 시작이 굉장히 슬픈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 선생님 되게 더듬네요. 자,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초반부터 굉장한 방해 공작이 이제 끊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 요원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프락치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끈아풀이다 라는 건데요. 국회의원들 몇 명을 긴급 체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고문을 가해서 막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반민특위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공산주의자들이랑 내통했다. 라고 하는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제명하고 막 이러한 사건이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6월 6일 날 반민특위를 이제 습격해서 완전히 그 증거를 인멸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까지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의도였겠죠. 그쵸? 이 이승만은 대놓고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친일파를 척결하는 거는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다. 지금 저들이 잡아놓은 그 사람들은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 잡는 치안 기술자들, 그러니까 당시 친일파였던 노덕술, 하팔락 이런 애들을 이제 비호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는 당시가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얘들아 가능한 거였겠지, 그치? 냉전 체제 속에서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지금 당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면 언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치안이나 우리의 안위를 어떻게, 그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냉전 체제의 이러한 위협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빌미로 삼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때의 이제 이 반민특위 특별조사가 무산이 된 하나의 이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도 경찰의 80%가 친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에 그 경찰들이 그대로 이승만 때도 이제 정권을 그쵸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바로 이러한 친일 경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이 더 중요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했지만 진짜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큰 목적 이유였겠죠. 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하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건이죠, 한마디로. 그런데다가 당시 이승만의 권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기반이 자신한테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무력의 하나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반민특위에서 이제 대상자 중에 3분의 1이 당시 현직 경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로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어떻게 된다면 자신의 경찰의 기반까지도 이제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다가 당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반민특위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제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해방 이후에 이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은 서로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였지만 김구 선생은 끝까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정부 수립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서로 의견이 나뉘면서 이제 갈라지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김구 선생님은 남북 협상에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강력한 자신의 협조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또 다른 김구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인물이 존재하는 것은 또 자신과 다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 것은 그쵸? 별로 달갑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김구의 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도 약간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경찰 기반은 꼭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쵸? 아무튼 진실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1949년에요. 6월 6일날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딱 20일 후인 1949년 6월 26일날 김구 선생님이 암살이 됩니다.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 암살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진실이 사실 이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인 거는 맞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사실상 그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계속 역사들이 이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일파가 다른 나라는 그쵸,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민족을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가 발견되면 막 90살의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처단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시작 친일파 청산을 단 1도 하지 못한 그런 채로 이제 현대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반민족 행위를 했던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한 이유는 이제 이 시기의 역사는 이제 오늘날과 굉장히 직결되는 이제 부분이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 사회의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여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또 선생님이 시험에 이걸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다뤘어요.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픈 역사 6.25 전쟁을 이제 할 건데요. 6.25 전쟁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고 이제 다시 대면 수업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큰 지금 2단원 들어갔잖아요. 큰 2단원에 1단원이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진도 나간 부분은 굳이 필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필기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취사 선택해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